안녕하세요. 미국지식 훌륭하다 미대입니다. 금요일은 뭐 할 말이 없는 장이었죠. 쉬지 않는 하락으로 계속 보고 있자니 눈만 아픈 하루였습니다. 파월의 발언들은 매파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뭔 소리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잡힐 것이고 안 잡히다고 생각하면 안 잡힌다. 혹시 제가 이번에 초였나요? 이번에는 인플레이션을 적응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연준이 계속 잡힐 것처럼 말해서 안 잡힐 건 알았지만 그냥 지나갔는데 감수해라, 적응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대로 하지 왜 저러는지 싶기도 하고 증시 눈치 보고 투자자들 눈치 보고 친구 의원들의 계좌 눈치 보던 대로 이야기를 하지 왜 갑자기 눈치를 하나도 안 보는지 의원들이 주식을 다 정리해서 그런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제가 파월과 연준에 신뢰가 없어서 계속 삐딱하게 보는 건 인정합니다. 사실 제대로 하는 게 없으니까요. 파월은 계속 금리 올리겠다고 이야기했고요. 물가 잡히는 데는 고통이 따른다 하면서 경기 침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물가 상승 정점론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아직 모르는 것이다 라고도 말을 했고요. 과거의 실수를 재현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과거에 금리 인상을 하다가 경제가 안 좋으니 금리를 조절하면서 인플레이션도 못 잡고 경기도 안 좋아지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거고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금리 인상 조절이라는 말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파월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겠다고 했으니 결국은 인플레이션 안 잡히면 조절이라는 것은 없고 강하게 올릴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해준 거죠. 연준은 경기가 안 좋아지고 증시 떨어지면 욕먹을까봐 눈치를 많이 보고 있었고 우리가 느끼고 있었던 부분이었죠. 증시에 눈치를 많이 본다. 제가 번역 영상 올린 곳에도 나온 이야기였고요. 근데 이번에 파월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금리 조절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금리 인상 조절이라는 부분을 투자자들에게 꽝꽝꽝 확정지어주는 그런 힌트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금리 인상을 계속하고 세게 할 수도 있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답은 안 해줄 거야 라고 느껴지는 연설이었습니다. 내년에는 금리 인상이 완화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경기 침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들도 증시는 실망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하도 연착륙을 이야기를 했었으니까요. 연착륙은 물 건너 간 것 같고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지 않고 금방 잡힐 것 같지도 않고 하여튼 연준이 증시 눈치를 보면서 했던 거짓말들이 혹은 진짜 몰랐던 사실들이 이제야 연준이 현실을 제대로 파악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계와 기업의 행복이 연준이 우선시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준 거죠. 가격 안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더 큰 고통이 온다. 당연한 말이죠. 9월 인상폭에 대한 것은 지표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했는데요. 0.5든 0.75든 중요한 게 아닌데 계속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0.75보다 0.5가 증시에 좋을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은 증시가 그것을 원하니까요. 모두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증시에 돈이 들어올 만한 명분은 만들어 주겠구나 해서 금리 조절에 대한 힌트 0.75보다 0.5가 증시에는 좋겠다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금리 인하까지 기대를 하는데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부분이고요.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를 막는 게 아니고 인정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 0.75도 올려야 합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굉장히 심하니까요.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게 하루 이틀 사이에 후다닥 잡히는 게 아니고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고작 인플레이션 느끼면서 이번 해 8개월이라는 짧은 시간표를 지나는데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는지 실물 경제는 잘 돌아가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0.5냐 0.75냐 금리 인하에 집중하고 있고 증시가 아주 웃기게 돌아가는 판이었습니다. 지표가 안 좋으면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GDP는 잘 나오길 바라고 아주 뒤죽박죽이었죠. 증시와 현실은 거리가 있기에 이런 증시 해석 인정하고 저도 그렇게 합니다. 증시적으로만 보면요. 하지만 강조드리는 부분은 실물 경제가 따라와야 증시는 더 좋은 상승을 해준다는 부분입니다. 묻지마 상승 말고 정말 찐 상승이요. 저는 이번 연설에서 연준과 파월이 정신을 차렸구나,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구나, 증시 눈치를 안 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증시는 지금 당장 문제가 생겨서 반창고 역할을 하는 부분을 만들어서 상승을 시킬 수 있겠지만 이게 나중에는 후폭풍으로 굉장히 세게 다가옵니다. 작년에 겪어보고도 모르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묻지마 상승 이야기 조금 하겠습니다. 작년에 왜 올랐을까요? 많은 가게와 기업들이 힘들었고 개인과 가정에도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돈을 푼다 하니 증시 상승, 좋다 또 풀자 증시 상승. 이게 맞는 증시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다 하락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승, 묻지마 상승은 하락이라는 친구를 데리고 다닌다. 그리고 소비가 좋다. 소비 좋게 만들려고 돈을 풀었는데 소비가 안 좋으면 안 되는 거였죠.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서 방어적인 정책을 펼친 거지 이게 정상적인 경제인가요? 돈 풀어서 소비가 좋을 수도 있는 것인데 앞에는 자르고 소비가 좋다로 가고 경기 지표 안 좋으면 안 좋은 부분에 대한 해석은 없고 인플레이션 정점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고용은 좋지도 않은데 좋다라고 하고 있고 근데 이번에는 파월도 고용증이 이상하다는 식의 이야기를 해주었죠. 파월이 일 잘해야겠다고 각성한 듯 합니다. 제가 이번에 묻지마 상승이 필요하다라고 한 부분이 이런 겁니다. 상승 모멘텀이 없습니다. 파월은 여지껏 증시 눈치, 투자자들의 눈치 보고 혹은 자신의 주식 계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하여튼 상승 모멘텀이 전혀 없었습니다. 실물 경제가 좋아야 증시가 상승하고 상승해서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단지 증시 상승을 위해서 0.5냐 0.75냐에 집중을 하고 금리 조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으니 저도 증시만 보면 그곳에 집중하는 게 맞기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원하고 생각했던 부분으로 증시가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상승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이므로 저는 그냥 묻지마 상승이라고 말을 했었던 것입니다. 결국 내려올 것이다 라는 것에 나름 혼자 확신을 갖고 있었고요. 이번에 묻지마 상승이 나온다면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금요일에 하락은 생각보다 빨랐지만 당연한 하락이었다. 뭘까요?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많이 올라온 건데 모멘텀 없는 증시에 반창고 하나만 더 붙여줘 그러면 상승할게 하고 있었는데 파월이 각성을 해버리니 증시는 제자리로 돌아간 것 뿐입니다. 너무 급하게 올랐으니 급하게 내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가 하루에 깊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었죠. 제가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파월 연설은 굉장히 짧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파월 이번에 정말 잘했다 라고 다시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시가 하락해서 힘드시죠. 하지만 이게 정상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묻지마 상승이 나와서 막 올라타다가 고점에 물릴 수 있는 위험을 파월이 제거해준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마운 거죠. 그리고 연준은 현실을 본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책을 펼친다면 건강한 상승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증시 하락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아주 좋은 것입니다. 실물 경제가 좋아요. 증시가 좋다. 연준이 열심히 일해서 증시 상승이 나온다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묻지마 상승이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명분으로 올라간다면 말이죠. 그리고 파월이 증시 폭락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증시가 폭락하는 건 아직 생각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경기 침체도 아니기에 저는 하락시에는 좋은 자리가 보인다면 매수로 대응을 할 것입니다. 폭락은 제가 감히 예상할 부분은 아니지만 폭락만 아니면 지금 증시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많이 하락했지만 소름 끼치는 건 아직 과매도 진입이 아닙니다. 아마 추가 하락이 나오면 다음 주 언젠가에 과매도로 진입할 수도 있을 듯 보이는데 그렇게 된다면 종목들은 생각지 못한 주가로 하락하는 종목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하락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저는 증시가 아직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지만 크게 나쁘게만은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고 해도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미주일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적으로도 증시를 잘 해석하시면서 투자하셔야 합니다. 같이 잘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주말입니다. 모두 좋은 주말 보내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부자가 되실 겁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 S&P나 나스닥 보면요.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하려고 하면서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반등이 나온 거죠. 죽이려고 하진 않았어요. 여기 하락 추세선이 여기에 서 있었는데 여기서 하락 추세선에 서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여기서 51선까지 갈 수 있는 기대감. 그래서 제가 이틀 전부터 이거 무조건 올라가야 돼. 양봉 뭐 정말 그렇게 될지 뭐 조금 더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여튼 간에 중요한 시점이었던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올라왔는데 제가 올라온 상황에서는 뭐예요? 모멘텀 없어. 아무것도 없어.
네, 근데 뭐 딱 그렇게 모멘텀 없는데 실적으로는 지금은 잭슨홀 미팅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뭐 내려가자니 내려가는 건 왜 내려가 올라가자니 또 왜 올라가 약간 되게 복잡한 순간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나온 상태에서 위쪽에서는 못 올라가는 건 당연히 뭐 잭슨홀 미팅으로 인해서 그런 거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전체적 흐름 보면요 전혀 문제적인 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차트들 보면은 계속 아 이거 어디론가 쏠 것 같은데 어디로 갈 것 같은데 그럼 위로 쏠 수도 있고 아래로 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만약에 우리가 안 좋은 쪽으로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니까요. 안 좋은 쪽도 미리 생각을 해놓자고. 만약에 급락이 나온다 미리 생각해놓자고요. 그냥 와 떨어지네 망했다 하고 그냥 뭐 자꾸 뭐 말은 저도 떨어지면 진짜 너무하네 뭐 이러고 한숨씩 푹푹 쉬고 있긴 있겠지만 여튼 우리가 어디까지 떨어질지에 대해서까지는 생각을 해놓고 있자고요. 여기서 말하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실망매물 나와서 과매도까지는 제가 안 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과매도까지 안 갔다는 말이 아직 여지가 남아있다는 뜻인 말이에요. 과매도까지 안 갔다. 그럼 과매도까지 안 갔다? 그럼 우리는 과매수까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과매도까지 안 가고 그냥 반등을 해준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오늘 같은 상황에서 실망매물 처음 나오고 또 떨어져? 과매도다. 오케이 됐어. 과매도까지 우린 예상했어. 신경 쓰지 마세요. 만약에 오늘 그냥 쭉 뺀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폭넓게 멘탈 잡는 거예요 이번에는. 왜냐면 지금 실적 진짜 모멘텀이 없어요. 묻지만 상승. 근데 여튼 간에 지금은 묻지만 상승. 지금 모멘텀이 없어. 올라갈 모멘텀이 점이 없어. 만약에 51선에 다다른 날까지 멘탈 잡아놓고 51선에 도달할 때는 상황적으로 지금 미리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매수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51선까지 멘탈을 잡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외우기 쉽게 4천, 우선 4천으로 볼게요. 이렇게 내려오고 나면 얘는 조금 더 올라오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4천 한 30은 4,050까지 이동을 하긴 할 거지만 우리는 4천까지 멘탈을 잡고 운영을 하도록 할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나 우리는 51선까지 멘탈을 잡습니다.